빨강 머리 앤. 사과, 과수원 곳곳에는 달콤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주위에는 작은 새들이 쉴 새 없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매슈는 자기를 도와줄 사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입양 신청을 했고 아이를 데리러 역에 나갔다. 그런데 역에서는 그린게이블스에 사시는 매슈 커스버트 씨 맞죠? 여자아이가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물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마중 나오시지 않아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만일 밤이 될 때까지 오시지 않으면 저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붓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잘 생각이었어요. 매슈는 일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며 기뻐하는 여자아이에게 일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어서 가자. 저쪽에 마차가 기다리고 있다. 마차를 타고 오면서 주근깨 소녀는 매슈의 무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자아이의 생각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수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그 하얀 길을 뭐라고 부르죠? 멋지다는 표현은 그곳에 어울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가 시원해졌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기분 좋은 아픔이에요.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환희의 하얀 길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집까지 2km 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대부분이 그렇듯이 즐거운 일 다음에는 슬픈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눈에서 기쁨으로 반짝이는 빛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매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서 남자아이를 기다리는 마릴라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매슈 오빠! 마릴라는 참작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남자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아이는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묶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그렇게 울 필요는 없다. 아주머니도 저라면 우셨을 거예요. 만일 아주머니께서 고아인데 이제부터 자기가 살게 될 집이라고 한 곳에 도착해서 사내 아이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도 틀림없이 우셨을 거라고요. 저녁이 되어 애는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왜 더 안 먹니? 전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걸요. 아주머니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음식을 삼킬 수 있나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기분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목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앤이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아침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향기를 풍기며 활짝 피어있는 벚꽃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불쌍하게도 지금까지 쓸쓸하고 볼품없는 풍경만 진리도록 보아온 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꿈속에서나 보는 것 같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배가 몹시 고파요. 어제 저녁에는 이 세상이 온통 황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요. 비가 내리는 날보다 맑은 날이 괴로움을 잊기 쉽거든요. 그동안 마릴라는 앤이 음식을 먹으며
크다란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엇인가 상상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아이를 우리 집에 두다니 정말 말도 안 돼. 말라는 애를 다시 고아원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마차를 달리면서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나 해보렴. 제 이야기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제가 상상하던 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난 내 상상 따위는 관심 없어. 그저 있는 그대로를,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이는 몇 살인지 등등을 말해보거라. 올해 11살이에요. 부모님은 같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두 분은 제가 어릴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불러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가끔씩 해보곤 해요. 8살까지 토머스 부인의 아이들을 돌보다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을 보고 새 쌍둥이가 있는 하몬드 씨 댁에서 2년 이상 생활했어요. 그러다 고아원에 갔어요. 그 사람들 토머스 부인과 하몬드 부인 내게 잘 대해주었니? 그 두 분 모두 그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 이 아이가 사랑에 굶주리며 살아왔구나의 생각에 마릴라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틀림없이 이 아이는 진짜 집이 생긴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을 거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 스펜스 부인은 화이트 샌즈의 뒤편에 있는 커다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릴라는 부인, 실은 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왔답니다. 메시 오빠와 저는 사내 아이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인의 남동생인 로버트 씨에게 남자아이를 부탁한다는 말을 부인께 전해달라고 했죠. 어머나 그럴 리가. 로버트는 딸 낸시를 보내 댁에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제게 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고아원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요? 되돌려 보낼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마침 블루의 부인이 자기를 도와줄 여자아이가 한 명 필요하다고 하니까 앤이 적당한 것 같네요. 마릴라는 블루의 부인과는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무섭게 사람을 부려먹기만 하는 못된 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릴라는 앤을 그런 집에 보낼 생각을 하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앤을 데려가겠다는 블루의 부인은 험악한 인상에다 눈초리가 날카롭게 앤을 바라보자 앤은 가슴이 답답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앤은 힘없고 작은 생물이 겨우 빠져나온 함정에 다시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메시 오빠도 저도 확실하게 이 아이를 맞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에요. 만일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마타 기르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